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1월달 개띠분들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개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화개살을 깔고 있죠. 이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성품은 착하고 총명한 편으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 옛날에 좀 집착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도 좀 가지고요. 또 재능이 좀 특출해 가지고 연기력이 뛰어나 가지고 예술 계통이나 연예인 계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개띠분들의 기본적인 성정이고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의 운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화개살이고 아직 날삼재가 조금 끼어 있네요. 이 화개살은 앞에 그 개띠분들의 기본 성향과 같이 문학이나 예술, 뭐 종교, 이런 계통에 어느 정도 조예도 깊고 그쪽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이 화개살 운에는 미혼자분들한테는 결혼 운이 오기도 하고 또 자격증이나 문서를 취득하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삼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죠. 11월 달이 해월이죠. 해월인데 이 해월은 지장간에 무갑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갑목이 내년 인월, 즉 2019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다시 말해, 이달부터는 내년 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고 2018년도 기운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삼재도 이제는 완전히 기운을 잃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남은 이 기운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11월 달은 급살이죠. 급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외식 아니면 나들이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물건을 조금씩 분실하거나 아니면 재물의 손실이 조금씩 있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갈등이나 불화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부모 형제 간에 조금씩 그 분쟁의 소지도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길살은 길작용을 할 때는 총명하고 권위도 나타내고 예체능의 재능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급살운에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하기에 나름으로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2018년도 11월달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를 합니다. 1세 올해 태어나신 분이죠. 61세 환갑 되시는 분이고요.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편제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도 있지만은 또 지출도 심해 가지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은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좀 더 많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간이나 부부간에 조금씩 트러블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이성 문제에 지나치면은 오히려 이것저것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시죠. 정관과 편관이니까 뜻하지 않는 일로 조금씩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요. 이 관이라는 것은 자신을 조금 억압하거나 규율하거나 그런 기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한테는 그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던 일로 조금씩 불평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소한 일로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그런 기운들 조금 조심하면은 아주 좋은 한 달이 되시겠다 보시면 됩니다.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시죠. 정인과 편인이네요.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약간씩 손실이 따르는 그런 기운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 만족하기보다는 약간의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에 조금 눈독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저것 손대봐도 크게 덕은 따르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차라리 본업에 좀 충실하는 것이 낫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비견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조금씩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급제가 있다가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그 대가가 적은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추진하기보다는 무탈하게 보내는 한 달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네요.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기에 해당하십니다. 자, 상관과 식신이니까 은인도 투자나 이런 것들은 많을 수 있지만은 노력에 대한 결과는 미지수인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트러블도 생길 수 있으나 또 그 트러블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자분들한테 이 식신과 상관은 자식에 해당합니다. 자식이나 가족들의 도움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개띠분들에 대한 1년 동안의 계략적인 운세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운세, 나이별 운세를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1일날 6회살이 방합이죠.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5일도 같은 기운이죠.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시적으로 조금씩 힘들고 몸도 좀 불편하더라도 주변에 도움도 적고 오히려 그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잔병치레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금전적 손실이 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 육해살은 일종의 귀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방합이 끼었죠. 이것저것 어려운 기운으로 주변에 도움도 받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막혀있는 그런 기운이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더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들이도 하고 싶고 공연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기운도 되겠죠.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색을 밝히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 가지고 자칫 연문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특별한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자신의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자칫 나쁜 기운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노력하시면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 3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7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씩 빼앗기거나 잃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외식 등에서 좀 가지고 간 소지품이나 지갑 이런 것들도 분실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 급살이 길작용을 할 때는 권위와 애체능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특별한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일날 제살이죠. 16일날도 제살입니다. 28일도 같은 기운이네요. 이 제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구설수가 따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살은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면은 오히려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별한 합이나 충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5일날 천살입니다. 17일도 천살의 육형이고요.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천살은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합리적이 못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일을 크게 벌려봐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까 새로운 일 추진하기보다는 지나간 일 마무리하는 그런 선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죠. 거기다 육형까지 끼었죠. 그죠? 육형이 끼었으니까 자칫 결과도 나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이런 날은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일날 지살의 삼합이죠. 1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말일도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은 일종의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인데 집을 옮긴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극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직장 이동이나 보직 이동, 자 이런 것들도 다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이 지살은 자신의 판단하에 움직이는 그런 이동살이 됩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끼웠죠. 자신의 판단하에 움직인 그런 결과들이 주변에 도움도 크고 또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자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7일날 도화살이 육합이죠.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도화살은 일종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인기살이다 보니까 이성의 눈길이 가거나 이성으로부터 유혹이 오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성으로부터 데이트 약속이 오거나 아니면 미혼자분들한테는 주변에 미팅의 권고가 있거나 소개팅도 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좋은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 육합이 끼었죠.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유혹을 하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결과도 주변의 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결말이 난다 보시면은 참 바람직한 하루가 된다 보셔도 되겠네요. 8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아니면은 가까운 사이에 갈등을 겪거나 서운해질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그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구세주를 만나는 자 그런 횡재수가 오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그런 횡재수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횡재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이 끼었네요. 보편적으로 이것저것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니까 자 이런 날은 조금씩 주의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9일날 망신살의 원진살이죠.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가 약간 노출돼 가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구설수가 생기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체면이 좀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명예가 좀 망가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망신살은 다른 때하고 틀려 가지고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치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보수가 따르는 그러는 망신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진살이 끼었죠. 주변에 원망이 생기거나 아니면 구설수가 따르기 쉬운 기운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면서 지내야 되는 하루가 되실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10일날 장성살의 삼합이죠.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기운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이 능률도 생기고 모든 일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자신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결과가 더 나은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은 하고 싶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자신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장성살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을 무시하거나 안하무인격 성격으로 오히려 일을 거르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삼합이 끼었죠. 이 삼합은 일종의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동료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들의 도움도 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일날 반한살이 육형입니다. 23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반한살은 장성살이 그렇게 힘차게 움직이고 또 결과가 상당히 좋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루였다면은 이 반한살은 그 장성살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현역보다는 정관 애우를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후임자들의 알아서 모시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고요. 자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알아서 받들어주는 그런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일은 덜하고도 보수나 대우는 오히려 나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육형이 끼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탐탁치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 다음에 12일날 역마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은 이전에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아니면 이사, 보직의 변경 또는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밖으로 움직여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 역마살에 속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어떤 발령이나 아니면 지시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기운인데, 방합의 도움으로 상당히 잘 풀려지고 또 결과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12일날 상당히 좋은 그런 이동살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11월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